예,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제1과목 문제풀이 계속 하겠습니다. 자, 13번 나갈 차례죠. 그래서 13번 보시면 열 전달의 그 형태에 관한 설명인데 옳지 않은 것 찾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열 전달의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전도, 대류, 복사 이걸 여러분이 많이 공부를 했죠. 그래서 1번에 보시면 이 전도는 열이 직접 접촉해서 전달이 되는 거, 이게 바로 전도들. 그다음에 이 대류는 방 안에 온도가 점점점 데워지는 것은 공기의 순환에 의해 가지고, 즉 뜨거운 공기는 위로 올라가고 차가운 공기는 밑으로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대류예요. 유체, 즉 공기의 흐름으로 열이 이동하는 현상이 바로 대류죠. 그래서 3번 비화, 날비자죠. 불티가 날아가서 다른 곳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거, 이걸 우리가 비화라고 해요. 화재의 이동 경로나 연소 확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대단히 영향이 크죠. 그래서 요 3번이 바로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교재에 보면 여러분이 정답이 요거 3번으로, 2번으로 되어 있는데 요거 3번으로 여러분이 수정해야 돼요. 오타가 난 거예요. 네 번째, 복사는 진공 상태에서 열 손실이 없으며 복사열은 일직선상으로 이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복사는 여러분이 태양열이 요 지구에 도달이 되는 거, 이게 바로 복사열이에요. 그래서 비화라는 것은 불티가 바람에 날리거나 화재 현장에서 상승하는 열기류 중심에 휩쓸려 원거리 가연물에 착화하는 거. 여러분 이쪽 산에서 화재가 발생했는데 이쪽 화재로 불티가 옮겨서 이쪽 산에 불이 붙는 거, 이런 걸 우리가 비화라고 하는 거죠. 날비자에다가 화재 화자 써가지고 비화라고 그래요. 또 열 전달 방법 보시면 이 전도라는 것은 물체와 물체가 직접 접촉이 돼서 열이 전달되는 거, 이게 우리가 전도. 그다음에 이 대류라는 것은 밀도차, 즉 뜨거운 공기는 밀도가 작기 때문에 위로 올라가고 차가운 공기는 밀도가 크기 때문에 아래로 내려오죠. 그래서 밀도 차에 의해서 이 공기의 순환으로 열이 전달되는 것이 대류. 그다음에 이 복사. 복사는 고온 물체의 이 복사열이 무슨 형태? 전자파 형태로 열이 전달된다는 거. 그다음에 이 진공 상태에서도 열이 전달이 되죠. 그 다음에 이 복사열은 진동을 하면서 직선적으로 이동. 그 다음에 이 태양열이 지구에 전달되는 거, 이게 바로 열복사의 대표적인 예라는 거죠. 그래서 요 복사열은 여러분이 스테판 볼츠만 법칙에 의해서 요 Q는 요 A, 스테판 볼츠만 상수 곱하기 A는 전달 면적이에요, 면적. 요 F, 요거는 기하학적 상수 팩타죠. T1이 고온의 절대온도, T2가 저온의 절대온도, 4승의 비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복사열은 절대온도 차의 4제곱의 비례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단면적의 비례가 된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되죠. 다음 14번 가죠. 자, 14번은 화재하중 계산하라는 거죠. 이거 시험에 아주 잘 나와요. 이 화재하중 계산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목재의 화재하중 있죠? 즉, 목재의 단위 중량당 발열량, 요 4,500인데요. 요건 여러분이 꼭 암기를 하셔야 돼요. 시험에서 안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화재하중이라는 것은 바닥 면적 1제곱미터당 가연물의 양을 갖다가 우리가 화재하중이라고 하죠. 그래서 요거는 목재의 단위 발열량이 4,500 kcal/kg이에요. 다시 말해서 목재 1kg을 연소시키면 4,500kcal의 열이 발생이 되는 거죠. 여기에다가 바닥 면적 A죠. 단위는 제곱미터. 그 다음에 요 가연물의 총 발열량, 요놈을 또 나눠주면 이게 바로 뭐예요?
바로 화재 하중이 되는 거죠. 이 시계 그대로 적용을 시키면 돼요. 그래서 4,500에다가 바닥 면적이 얼마예요? 지금 200제곱미터죠. 그래서 200분의 가연물의 총 발열량은 의류가 지금 1000kg죠. 그럼 의류의 단위 발열량이 킬로그램당 5000kcal죠. 그래서 의류 1000kg에다가 의류의 단위 발열량 5000을 갖다 곱해준 거죠. 더하기 고무 제품이 있죠. 그래서 고무의 그 무게가 2000kg. 고무의 단위 발열량이 얼마예요? 9000이죠. 그래서 9000을 곱해서 더해서 나눠주면 25.56kg/m의 제곱. 다시 말해서 바닥 면적 1제곱미터당 가연물이 25.56kg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맞는 답은 바로 요 3번이 바로 맞는 거 답이 되는 거죠. 다음은 15번 넘어가죠. 자, 15번은 우리 건축물 실내 화재에서 요 화재 성상에 대해서 영향을 주는 주된 요인이 옳지 않은 것 찾는 거죠. 다시 말해서 화재 성상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아닌 것. 자, 보시면 인접실의 크기. 자, 이쪽 실이 있고 인접실이 작은 게 있다고 여기에 그 화재 성상하고 이 인접실의 크기하고 관계가 있겠어요? 전혀 관계가 없죠. 바로 요 1번이 바로 화재 성상에 영향을 주는 주된 요인이 아닌 거죠. 실의 그 개구북 위치, 그 다음에 크기, 즉, 요거는, 그 산소의 공급의 그 양이 달라지겠죠. 또 실의 넓이와 모양, 그 다음에 화원의 위치, 크기, 이건 다 해당이 되는 거죠. 다음 16번 가죠. 다음에서 설명하는 용어를 갖다가 찾아내라는 거죠. 자, 밀폐된 공간에서 화재 시에 요 산소 농도의 그 저하로 인해서 불꽃을 내지 못하고 가연물이 열분해에 의해서 발생된 요 가연성 가스가 축적된 거죠. 자, 진화를 위해서 출입문 등을 개방할 때 신선한 공기의 유입으로 폭발적인 연소가 다시 시작되는 현상이죠. 그래서 이건 여러분이 그 분노의 역류라는 영화에서 나타나는 그 현상을 잘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분노의 역류 보면 소방관 형과 동생이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서 요 출입문을 갖다가 열죠. 그런데 보시면 화면에 보시면 여기에 이 안에서 흰 연기가 들락날락해요. 다시 말해서 숨을 쉬는 것과 같은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소방관이 이 문을 갖다가 진화를 위해서 그냥 무조건 열죠. 열면은 이 외부에서 요 신선한 공기, 다시 말해서 산소가 공급이 되는 거죠. 이때 여기서 폭풍이 동반이 돼가지고 이 두 사람이 나가 떨어져요. 이게 바로 이게 백드래프트라는 거죠. 즉, 이 내부에 가연성 가스가 축적이 되어 있는데 산소가 부족해서 연소가 되지 않고 있다가 외부에서 이 신선한 공기, 즉 산소가 공급이 되면은 폭풍을 동반한 척화현상, 이게 바로 백드래프트죠. 그래서 이 백드래프트는 감쇄기에서 발생이 돼요. 이거에 비해서 이 프레시 오버라는 게 있죠. 그래서 이 플래시 오버라는 것은 이 가연성 가스가 발생이 돼서 어떤 연소 범위가 되면 그 실내가 갑자기 화염으로 덮이는 거, 이걸 우리가 프레시 오버라고 하죠. 요 프레시 오버는 성장기에 발생이 된다는 거. 서로 요 비교해서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요 백드래프트의 발생 원인은 산소 공급이에요. 그래서 그 프레시 오버는 열의 축적이죠. 열의 공급에 의해서 발생이 되는 거여서 사람이 피난을 하려면은요, 화재 시에 이 프레시 오버가 발생하기 전에 피난을 할 수가 있고 그 이후에는
피난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요 프레시 오버하고 백드래프트의 비교를 보면은 요 프레시 오버라는 것은 연소 범위 내에 농도가 되면 열에 의해서 실내가 화염으로 덮이는 현상을 바로 우리가 프레시 오버라고 하고, 발생 시기 성장기죠. 원인은 열의 공급, 연소 형태가 확산 연소예요. 자, 백드래프트는 실내에 가연성 가스가 축적되어 있다가 공기가 부족해서 연소가 안 되고 있다가 외부에서 요 공기가 유입이 되면, 즉 산소가 공급이 되는 거죠. 이럴 경우에 폭풍을 동반한 화염이 외부로 분출되는 현상. 발생 시기는 감쇄기, 발생 원인 산소의 공급, 그다음에 연소 형태는 예혼합 연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그림을 잘 보시면은 화재가 발생해서 서서히 시간이 지남으로써 그 온도가 올라가는데, 이 채성기 때는 일정으로 가다가 감쇄기 때 뚝 떨어지죠. 그래서 보시면 여기가 바로 이 성장기 때 발생하는 것이 프레시 오버고, 이 감쇄기 때 발생이 되는 것이 백드래프트예요. 그래서 사람이 피난할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이 프레시 오버가 발생하기 이전 초기에가 우리가 피난이 가능한 이런 시간이 되겠죠. 그래서 그 문제 16번은 공기의 유입으로, 즉 산소의 유입으로 폭발적인 연소, 바로 백드래프트를 갖다가 설명하는 거죠. 다음 17번 가죠. 자, 17번은 요 분진 폭발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자, 분진 폭발은 대표적인 것이 석탄이에요. 석탄가루, 그 다음에 요 농수산물가루, 즉 커피가루라든가 아니면 밀가루라든가 아니면 뭐 옥수수가루, 이런 농수산물 가루에서도 분진 폭발이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금속가루 있죠? 금속분. 이게 대표적인 거죠. 자, 옳지 않은 거예요. 자, 분진의 입자가 작고 밀도가 작을수록 표면적이 크고 폭발하기 쉬운 거 맞는 얘기죠. 자, 분진의 발열량이 크고 휘발성이 클수록 폭발하기 쉽죠. 자, 분진의 부유성, 떠다니는 성질이 클수록 공기 중에서 체류하는 시간이 긴 동시에 위험성도 커지죠. 자, 4번에 분진의 형상하고 표면의 상태에 관계없이 폭발성은 일정하다 했는데, 분진의 그 형상에 따라 매우 다르고요. 표면적이 클수록 폭발성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이 4번이 바로 옳지 않은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분진 폭발은 공기 중에 부유한 요 분진이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열과 압력을 발생하면서 갑자기 연소 폭발하는 현상.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설탕, 밀가루, 설탕, 이거 농수산물 가루죠. 그다음에 철가루, 금속분이죠. 플라스틱 가루, 포리에틸렌, 페놀 수지, 금속가루, 세제 등이 분진 폭발을 일으키고요. 그 다음에 최소요 발화 에너지는 10에서 80mJ, 꼭 여러분이 기억하시고요. 또 분진 폭발이 없는 물질, 이거 여러분이 기사 공부할 때 많이 했던 거예요. 생석회 CaO죠. 그 다음에 소석회 CaOH2, 생석회가 물로 인해서 굳으면 소석회가 되는 거죠. 또 석회석, 이놈도 분진 폭발이 없고, 시멘트의 그 주성분이 바로 석회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분진 폭발이 없는 것도 꼭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되죠. 다음 18번 넘어가죠. 자, 18번은 거실 제연 설비의 소요 배출량 Q1이 얼마예요? 27,000 세제곱퍼 아워죠. 전압 PT가 60mmAQ, 효율 E가 55%니까 0.55죠. 그 다음에 여유율 K가 20%니까 1.2,
120%니까 1.2가 되는 거죠. 자, 문제에서 뭐 물어본 거예요? 동력하고 배출량을 20% 증가시키는 거죠. 회전수는 얼마가 되느냐? 이걸 물어본 거예요. 20% 증가시킬 경우에 회전수를 물어본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요거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 보시면 여기 동력을 물어봤는데 답은 또 지금 축동력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요 송풍기의 동력 킬로와트는 풍량 세제곱퍼 요거 분이죠. 여기에다 전압 미리미리 AQ죠. 이놈을 뭘로 나눠줘요? 킬로와트니까 102로 나눠주고 요 분을 초로하기 위해서 60으로 나눠주고 여기 효율 2로 나눠주고 전달 계수 K를 곱해주면 이게 바로 모터 동력이에요. 요건. 근데 여기서 물어본 것이 모터 동력이에요. 동력. 여기다 대입을 하려면 세제곱퍼 아워니까 요걸 세제곱퍼 분으로 고쳐줘야 되겠죠. 그럼 여기 1시간은 60분이니까 60으로 나눠주면 되죠. 그래서 요거를 분당 세제곱으로 나눠 해주면은 450이 되는 거죠. Q가 바로 450 세제곱퍼 분이 되는 거죠. 전압은 나와 있죠. 60mm AQ. 그럼 갖다 여러분이 대입을 하면 동력을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풍량은 450 세제곱퍼 분, 전압은 60mm AQ. 자, 킬로와트니까 102로 나눠주고 요 분을 세크로 해주기 위해서 60으로 나눠주고 효율은 지금 55%니까 0.55. 여러분이 요거 계산하면 뭐예요, 요게 축동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축동력 계산하면 요게 얼마 나오냐면 8.02 나와요. 보면 답이 없어요. 축동력이 8.02가 없죠. 1.2, 즉 전달 계수를 곱해주면 9.63이 나와요. 그래서 9.63이 나오려면 모터 동력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축동력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 모터 동력을 계산해 줘야 돼요. 그래서 모터 동력 계산하면 9.63이 나오죠. 축동력이 아니고 그냥 동력이에요. 모터 동력. 그 다음에 송풍기를 그대로 사용하고 배출량만 20% 증가시킬 경우에 회전수를 물어본 거죠. 여러분이 그 상사의 법칙을 보면 풍량 Q, 나중 풍량은 처음 풍량 곱하기 회전수에 비해 이게 1승이죠. 그 다음에 양정, 나중 양정은 처음 양정에다가 요 RPM에 비 N1분의 N2에 요거 2승이죠. 그 다음에 동력이죠. 나중 동력은 처음 동력 곱하기 회전수 B에 요게 3승이죠. 자, 문제는 뭘로 물어본 거예요? 배출량만 20% 증가시키는 거죠. 그러면 Q2는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처음 풍량에서 20%를 갖다 증가시키니까 Q2는 처음 풍량이 얼마예요? 27,000이죠. 요거의 1.2배, 20% 증가시키는 거죠. Q1은 그대로 얼마예요? 27,000인 거죠. 이 식을 이용을 해서 여러분이 N2, 나중 RPM 수를 구하는 거죠. 그래서 N2는 여러분 그대로 대입하면 돼요. Q2는 27,000 곱하기 1.2배죠. 20% 증가. 자, 처음 풍량은 27,000이죠. 곱하기 N1, 처음 RPM 수가 얼마예요? 1200 RPM이죠. 나중 RPM 수, 요놈 우리가 지금 계산하는 거죠.
자, 27,000 서로 같으니까 없애도 되겠죠? 그럼 N2는 결국 뭐예요? 나중 RPM 수는 요거 1.2 곱하기 120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 계산하면 1440 RPM이 되는 거죠. 그래서 동력 9.63하고 RPM 1440 요게 바로 요 3번이 바로 맞는 답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거 축동력이 아니고 다 동력이에요. 이건 여러분이 그 눈치껏 답을 찾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답이 안 나온다고 계속 끙끙댈 수는 없는 거죠. 다음 19번 넘어가죠. 자, 19번은 물질의 연소시 발생되는 열 에너지원의 그 종류하고 열원의 연결이 옳은 거를 모두 찾아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열 에너지원은 크게 화학적인 에너지하고 그다음에 전기적인 에너지, 기계적인 에너지, 원자력 에너지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누죠. 그래서 여러분이 화학적인 열원은 뭐 분해열, 반응열, 연소열, 화학적인 용어를 금방 여러분이 찾아낼 수 있어요. 자, 연소열, 분해열, 그다음에 융해열, 용해열, 그다음에 반응열, 자연발화, 중합열. 이거 다 화학적인 용어죠. 자, 전기적인 에너지는 저항가열이라든가 유도, 유전, 아크, 정전, 스파크, 낙뢰. 이거 다 전기적인 용어죠. 자, 기계적인 에너지는 마찰열, 압축열, 마찰, 스파크. 원자력 에너지는 핵에 관한 거죠. 옳은 거. 자, 기억해 보시면 화학적 에너지, 분해열하고 연소열, 요거 맞는 얘기네요. 화학적 에너지죠, 둘 다. 저항가열, 유전가열, 이거 다 전기적인 에너지 맞죠? 그다음에 요 마찰, 스파크, 기계적 에너지 맞죠? 그다음에 요 아크열은 뭐예요? 요건 전기적인 에너지죠. 리을의 원자력 에너지. 자, 중성자 입자를 충돌시킬 때 발생하는 열, 이건 맞죠? 근데 여기 낙뢰, 이건 전기적인 에너지죠. 그래서 맞는 것은 기억하고 니은, 요 1번만 맞는 답이 되는 거죠. 다음 20번 넘어가죠. 자, 20번은 인간의 피난 행동 특성인데 옳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화재가 발생이 되면 처음에 들어왔던 길로 다시 나가려고 하는 성질, 이게 바로 귀소 본능이죠. 그 다음에 사람은 화재가 발생하면 그 빛으로부터 떨어져 있으려고 하죠. 이게 바로 지광 본능. 지광 본능이 아니고 그건 태피 본능이고, 지광 본능은 화재가 발생하면 어두운 곳보다는 밝은 곳으로 피난하려고 하는 성질, 이게 바로 지광 본능이고요. 그 다음에 추종 본능이라는 것은 화재 시에 어떤 사람이 큰 소리로 지도자 역할을 하려고 할 때 그 사람을 갖다 따라가려는 그 본능이 있죠. 이걸 우리가 추종 본능이라고 그래요. 그다음에 태피 본능은 화재 시 사람은 그 불로부터 멀리 떨어지려고 하는 성질, 이게 바로 태피 본능. 그다음에 좌회 본능, 사람이 그 도망을 갈 때 좌측으로 회전하는 요 좌회 본능이 있죠. 옳지 않은 거예요. 자, 반사적으로 위험한 곳으로부터 멀리 피하려는 본능, 태피 본능 가지고 있죠. 사람은 가능한 한 좁은 공간을 찾는다. 화재 시에는 좁은 공간이 아니고 넓은 공간을 찾는 거죠. 그래서 2번이 바로 틀린 거죠. 지광 본능, 시야가 흐려질 때 어두운 곳에서 개구부나 조명부 등 밝은 빛을 따르려는 본능이 있고요. 이게 바로 지광 본능. 평소에 자기가 들어온 길로 나가려고 하는 성질, 귀소 본능이 있는 거죠. 다음 21번 가죠. 자, 21번은 피난시설 계획에 관한 설명인데 옳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해설 쪽에 보면 피난 대책의 일반적인 원칙을 여러분이 여러 번 읽어보시면 돼요. 피난 방향은 항상 양방향 피난 원칙이죠. 그래서 두 방향 원칙에 따라 피난 통로 확보, 항상 피난 통로는
두 방향 이상이 돼야 돼요. 피난 수단은 원시적인 방법으로 해야 되죠. 피난 구조 설비 항상 요 고정식 설비, 이동식보다는 고정식 설비로 하고 보조적으로 여러분 이동식을 갖다가 하는 거죠. 피난 대책은 요 풀프루프하고 페일세이프. 풀프루프라는 게 뭐예요? 요 풀이라는 것이 어리석음이죠. 그래서 화재가 났을 때 사람이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도록 대비한 거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이 그 표지 있죠? 유도 표지. 자, 유도 표지는 문자는 아니고 뭐예요? 이건 색이나 아니면 형태를 갖다 이용하는 거죠. 즉 누구나 잘 알아볼 수 있는 거죠. 또 뭐가 있어요? 피난 방향으로 문이 열리도록 하죠. 사람은 평상시 항상 문을 밀고 나가죠. 그래서 이런 것이 바로 풀프루프를 배려한 대책이 되고요. 페일세이프는 한 방법이 불가능하면 다른 방법으로 피난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두 방향 피난 통로 확보해서 한쪽 방향이 불가능하면 다른 쪽으로 피난할 수 있도록 확보하는 두 방향 피난 확보. 그 다음에 여러분 예비전원 확보하는 거 있죠. 즉 상용전원이 정전이 되면 예비전원에 의해서 비상조명 등이 작동이 된다든가 아니면 비상발전기가 동작이 돼서 사람을 갖다가 대피할 수 있도록 시야를 확보해 주는 거죠. 자, 옳지 않은 거죠. 피난수단은 원시적인 방법 맞죠? 자, 피난 대책은 풀프루프하고 페일세이프 원칙 중시해야 되고요. 자, 피난 경로에 따라 구획을 한정해서 피난 존을 설정하고 안전성을 높이도록 해야 되죠. 자, 피난 구조 설비는 이동식이 아니고 고정식 설비를 원칙으로 하죠. 외적으로 이동식은 보조적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4번이 바로 틀린 답이 되는 거죠. 다음 22번 가죠. 자, 22번은 어떻게 보면 요거는 유체 역학 쪽의 문제인데 우리 이쪽 1과목에 나온 문제네요. 그래서 문제에 보시면 압력이 나와 있어요. 0.8 메가파스칼이죠. 그 다음에 무게 W가 얼마예요? 10kg죠. 최적 V는 얼마가 되느냐? 세제곱미터로 물어본 거죠. 자, 기체상수 R값 줬죠? 19.26 kg. 이게 포스인데 안 쓴 거예요. 지금 킬로그램 포스나 지금 킬로그램이나 거의 같이 쓰고 있는데 구분은 사실은 해줘야 되죠. 그래서 절대 온도 K 값이 273 K라는 거죠. 절대 온도는 273이 아니고 293이 돼야 되겠네요. 여기 20도죠. 그러니까 293K가 되겠네요. 아, 0도 절대 온도 0도를 얘기하는 거네. 그래서 요 K는 273도 K에다가 20도를 더한 293K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물어본 건 요 부피예요, 부피. 자, 보시면 요 기체상수 R 값이 킬로그램 포스 미터 퍼 킬로그램 K죠. 그래서 이런 거는 여러분이 이상기체 상태방정식. 그래서 이상기체 상태방정식에서 기체상수 R이 0.082죠. 여기서 단위가 P가 ATM이에요. V는 세제곱 부피, M은 분자량이고 요 W는 킬로그램이죠. 또 T는 절대 온도니까 273 플러스 섭씨 온도죠.
자, 그러면 완전 기체 방정식 있죠. PV는 WRT. 여기서 기체 상수 R은 대부분 킬로그램 포스 미터 킬로그램 K죠. 지금 문제에서 기체 상수 값이 킬로그램 포스 미터 킬로그램 K면 요 P는 단위가 여기가 킬로그램 포스니까 킬로그램 포스 퍼 미터의 제곱을 쓰죠. 같은 단위를 써야 돼요. V는 세제곱미터, W는 킬로그램이죠. T는 절대 온도니까 273에다가 섭씨 온도 더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여러분이 요 완전 기체 방정식을 갖다 이용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완전 기체 방정식에서 V는 여러분이 P분의 WRT가 되는 거죠. 그래서 P를 지금 여기 압력이 0.8메가파스칼이니까 이놈은 1000을 곱하니까 800kPa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일기압이 101.325 kPa이라는 건 여러분 이건 암기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 800kPa를 갖다가 킬로그램 포스 퍼 미터의 제곱으로 단위를 갖다가 환산해 줘야 되죠. 그래서 요 일기압이 101.325kPa이고 요놈을 킬로그램 포스 퍼 미터의 제곱으로 하면 1.0332 곱하기 10의 4승 킬로그램 포스 퍼 미터의 제곱. 요건 여러분이 암기를 하셔야 되죠. 그래서 일기압은 101.325kPa이 1.0332 곱하기 10의 4승 킬로그램 포스 퍼 미터의 제곱이죠. 여기서 킬로파스칼이 서로 없어지니까 단위는 킬로그램 포스 퍼 미터의 제곱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요 1.033인데요. 대략 우리가 사지선다형이니까 이건 약 8 곱하기 10의 4승이 되는 거죠. 원래는 8.0332 곱하기 10의 4승인데 이건 그냥 약 8로 하셔도 문제없죠. 그래서 V는 P분의 WRT니까 W가 10kg, 기체상수가 19.26, 절대온도니까 273에다가 20을 더하면 293. 그 다음에 P는 8 곱하기 10의 4승 킬로그램 포스 퍼 미터의 제곱이죠. 그래서 계산하면 부피는 0.71이 나와요. 아니면 요 교재 그 밑에 요 설명한 요 기체상수가 요 킬로줄이 아니고 요게 줄이죠. 줄. 뭐 뉴턴 퍼 미터의 제곱으로 계산하면 되는데요. 요 책의 풀이가 여러분 이해가 더 빠를 거예요. 다음 23번 넘어가죠. 자, 22번도 여러분이 조금 더 설명을 한번 드려야 되겠네요. 자, P가 얼마예요? 0.8 메가파스칼이죠. 자, 요거를 킬로파스칼로 하면은 800kPa이죠. 요걸 파스칼로 하면 800 곱하기 10의 3승 파스칼이죠. 그래서 이 파스칼이라는 것은 뉴턴 퍼 미터의 제곱이에요. 그 다음에 W 10kg죠. 그 다음에 기체상수 R은 19.26. 이게 킬로그램 포스 미터죠. 퍼 킬로그램 K죠. 자, 요거를 여러분이 뉴턴으로 고치려면은요. 1kg 포스는 몇 뉴턴이에요? 9.8 뉴턴이죠. 이걸 여기다 갖다 대입해 주대요. 기체상수 R은 19.26에다가 곱하기 9.8
요게 곱하면 뉴턴 미터 퍼 킬로그램 K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P는 했고요. T는 273에다가 20도 더한 293 K가 되는 거죠. 식에다 여러분이 대입을 하면 돼요. V는 요 기체상수 요게 킬로줄이 아니고 줄이에요. 요게 줄. 줄이라는 건 뭐예요? 뉴턴 미터하고 같은 얘기죠. 그래서 V는 P분의 WRT가 되는 거죠. 이 공식에 여러분이 대입을 하시면 돼요. W는 몇 킬로예요? 10kg죠. 자, 기체상수 R은 19.26에다가 곱하기 9.8 뉴턴 미터 퍼 킬로그램 K가 되는 거죠. 곱하기 293K. 자, P는 800 곱하기 10의 3승 파스칼이니까 바로 이게 뉴턴 퍼 미터의 제곱이죠. 자, 여기서 보시면은 단위가요. 요 킬로그램은 서로 약분이 돼요. 요 도K도 요거 약분이 되는 거죠. 그다음 여기 보시면 요 뉴턴이 있죠. 뉴턴 서로 약분이 되죠. 요 미터하고 미터의 제곱하고 곱하면 미터의 3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 계산하면 여러분이 0.69 미터의 3승이 되는 거죠. 그래서 대략치인 0.71이 가장 가까운 답이 되는 거예요. 이게 정확한 수치죠. 다음 23번 가죠. 자, 이 특별 피난 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한 설비의 화재 안전 기준상 시험 측정 조정, 우리가 이걸 탭이라고 하죠. 그래서 요 시험 테스트, 측정, 어드저스트하고 조정, 바란스죠. 그래서 우리가 탭이라고 하는데 옳은 것 찾는 거예요. 그래서 제한구역의 모든 출입문 등의 요 크기하고 열리는 방향이 설계시와 동일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동일하지 아니할 경우에 급기량하고 보충량 등을 다시 산출해서 조정 가능 여부 또는 재설계, 개수의 여부를 결정해야 되죠. 그래서 바로 1번이 맞는 거 답이 되는 거죠. 2번에 보시면은 제한구역의 출입 및 출입문하고 복도와 거실 사이의 요 출입문마다 제한 설비가 작동하고 있는 상태에서 폐쇄력을 측정하려고 했는데 제한 설비가 작동하고 아니고 작동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거죠. 작동하고 있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 폐쇄력을 갖다 측정해야 되죠. 그래서 2번은 틀렸고요. 자, 3번. 둘 이상의 특정 소방 대상물이 지하에 설치된 주차장으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차장에서 둘 이상의 특정 소방 대상물의 제한구역으로 들어가는 출구에 설치된 제한용 연기 감지기의 작동에 따라서 특정 소방 대상물에 해당 수직 풍도에 연결된 일부가 아니고 이거 전부죠. 전체죠, 전체. 아니면 모든. 그럼 여기가 지금 둘 이상이라고 했는데 이게 틀린 거죠. 이게 바로 하나의. 이건 여러분이 화재 안전 기준을 암기하셔야 되는, 풀 수 있는 내용이에요. 4번 제한구역의 출입문이 일부 닫혀있는 상태. 이건 모두 닫혀있는 상태에서 해야 되죠. 모두 닫혀있는 상태에서 제한설비를 가동시킨 후에 출입문의 개방에 필요한 힘을 갖다 측정해야 되죠.
그래서 23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요 특별 피난계단의 요 계단실 및 부속실 제한 설비의 화재 안전 기준을 여러분이 여러 번 읽어보셔야 돼요. 다음 24번 가죠. 자, 24번은 건축물 내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연기의 그 유동 원인을 갖다가 모두 고른 거. 연기가 이동하는 원인. 자, 부력 효과, 밀도 차에 의해서 가벼운 것은 올라가죠. 그래서 연기도 마찬가지로 화재 시에 높은 온도 때문에 부력에 의해서 이동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바람에 의한 압력차, 즉 외부 풍력하고 내부하고의 그 압력 차에 의해서 연기가 이동하죠. 그 다음에 요 굴뚝 효과, 요건 건축물 내부하고 외부에 온도차가 발생하죠. 온도차에 의한 공기 유동 현상이죠. 요걸 우리가 굴뚝 효과 또는 연돌 효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도 연기 이동의 가장 큰 원인이죠. 그 다음에 공조설비, 강제로 그 공기를 갖다 순환시키는 설비에 의해서 연기가 이동하죠.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다 모두 해당이 되죠. 이게 연기 이동의 그 원인이 되죠. 다음 25번 가죠. 자, 자연발화 방지 방법인데 옳지 않은 거 찾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해설 쪽에 보면 자연발화의 그 조건을 보면요. 주위 온도가 높아야 되고 표면적은 넓어야 되죠. 우리가 그 통나무보다는 장작이 잘 타는 이유가 표면적이 넓은 거죠. 그래서 열전도율이 작아야 돼요. 즉 나무가 열전도율이 작기 때문에 잘 타는 거죠. 근데 발열량이 커야 잘 타죠. 자, 자연발화 방지 대책을 보면요. 열의 축적을 갖다 방지해 줘야 되죠. 온도 낮춰줘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꼭 알아둬야 될 것이 바로 이 습도는 낮게 유지해 줘야 돼요. 활성화 에너지가 이게 그 높게 되려면 습도를 갖다가 낮게 유지해 줘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요 습도는 낮아야 그 자연발화를 방지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되고, 불활성 기체 주입에서 공기하고 접촉 방지, 가능한 한 요 덩어리 상태, 즉 표면적을 작게 하는 거죠. 자연발화의 형태도 시험에 잘 나와요. 자, 분해열에 의한 자연발화, 오류연물이죠. 산화열에 의한 자연발화, 석탄, 건석류, 금속분, 요 기름걸레. 흡착열에 의한 자연발화, 활성탄, 목탄, 미생물열에 의한 자연발화, 탭이나 먼지죠, 대표적인 게. 그래서 25번은 자연발화 방지 대책으로 옳지 않은 거. 자, 통풍을 잘 시키면은 온도를 갖다 낮게 유지할 수 있죠. 2번이 바로 틀렸죠. 습도를 요게 높게 하는 것보다는 낮게 유지하는 것이 자연발화를 방지할 수가 있어요. 열의 축적 방지, 주위 온도 낮춰야 되죠. 그래서 자연발화 방지 대책으로 옳지 않은 거, 습도를 높게가 아니고 낮게죠. 예,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